아마 작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끈과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를 뽑으라면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고민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적을 불문하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는 2021년을 뒤덮었는데요. 끝난 줄만 알았던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2022년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믿을 수 없는 수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지역력을 연기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던 이유미 배우가 게스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던 당시에도 이유미 배우의 연기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이번 수상이 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수상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상자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유미 배우가 받은 상이 가치하는 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에미상의 경우 미국 방송계 최고의 건의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로지 미국의 영화만을 높게 평가하고 상을 줄 뿐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비영어 드라마의 경우에는 절대 상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미국의 에미상을 꼴보기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미국인들마저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에서 각종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미 배우가 받은 게스트상과 더불어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까지 무려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경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유미 배우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비영어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해왔던 수많은 업계 종사자들과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제 미국인들도 절대 비영어권 드라마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아시아를 포함해 수많은 비영어권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날은 훨씬 더 미뤄졌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주었고 한국인들로 인해 무시당해왔던 수많은 비영어권 영화 드라마 종사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라면서 말이죠. 이처럼 미국의 각종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된 시상식은 비영어권의 작품들도 후보를 올려주기는 하지만 수상은 무조건 자기들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배우들은 해당 시상식을 보이콧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한류 문화는 이제 제1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마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라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가는 정말 어떤 비난 여론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함부로 비영어권 작품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최초 비영어권 수상 소식이 퍼져나가자 최근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우영우도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의 비영어권 무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 우영우를 미국 시상식으로 보내자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죠. 전 세계인들이 이토록 입을 모아 우영우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 그 이상의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인들마저도 푹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영우는 현재까지도 미국 넷플릭스 상위권에 오르며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미국 넷플릭스 탑10에서 6위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넷플릭스 시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기에 이러한 순위는 글로벌 순위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넷플릭스 집계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6,563만 시간의 재생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시간 1억 9,023만으로 TV 부문 비영어 콘텐츠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1위인데요. 이와 비슷한 기록을 보유한 드라마는 전 세계에 단 한 편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해외 시청자들 역시 자폐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지금껏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미국 비평 사이트인 IMDb에서도 9.0점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의 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리메이크 작품을 만들게 해달라는 제안까지 받을 정도였죠. 사실 그동안 전 세계 문화시장의 주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유행을 만들었고 미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모티브가 되었죠. 그렇기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컨텐츠들이라고 해도 결국 미국의 느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에 가장 먼저 실증을 느낀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미국의 느낌을 빼고 한국의 맛을 살린 진정한 한국 정서가 담긴 컨텐츠들이 이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 위주의 문화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다줄 한국 문화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에미상을 한국이 점령하기 시작했다. 비영어권 작품들이 세계인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미국이 악랄하게 독식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마저도 우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인기는 거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을 받은 것이고 미국인들도 많은 걸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시아인이 에미상을 받는 것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더욱 기대되는 건 한국의 인기는 이제 시작일 거라는 점이야. 오징어 게임이 모든 상을 휩쓸어야 해. 그리고 우영우까지 합쳐진다면 미국의 시상식 풍경은 완전히 바뀌겠지. 무엇보다 비영어권 드라마가 수상을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편견이 심한 서구권에서조차 오징어 게임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작품성을 지녔다는 거지. 내가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이유미 배우가 죽었던 에피소드야. 여러 번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 진짜 이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니까. 나만 해도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지금 나의 드라마 리스트의 절반은 한국 드라마야. 이러다 한국이 시장을 다 먹어치우겠어. 우영우는 진짜 서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로 가득해. 무엇보다 배우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감탄하면서 보게 된다. 한국의 배우들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것일까? 특히나 우영우는 자팩 스펙트럼 장면을 다루면서도 극중 분위기가 무겁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나 거부감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지겨운 히어로물이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시상식 수상자 절반이 한국인이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한국의 명작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냐. 제발 리스트가 있다면 나에게 알려줘. 우영우를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 이제 한국이 문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한순간 끝날 인기였다면 아마 오징어 게임에서 끝이 났겠지만 우영우를 비롯해 한국은 계속해서 엄청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어. 이제 미국이 혼자 다 해먹는 꼴이 지겨워. 제발 한국이 보란듯이 눌러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줘. 아마 앞으로도 뛰어난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 제작자들도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이유미 배우의 에미상 수상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